아주 어젯밤에 내려왔는데 아주 설레어서 그런지 밤에 잠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저도 영광이고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짧지만은 약 1시간 이내로 물에 대해서 오늘 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하루의 일일 물의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를 제가 수치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고 마시는 물이 하루하루에 얼마나 내 몸속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오늘 이해하시고 가시면은 저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내용들은 워터 피지올로지 해가지고 물 생리학입니다. 이 생리학을 가지고 제가 해외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고 그러는데 왜 이 물이 생리학하고 이 접합이 되냐면은 물을 빼놓고서는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식사들 하셨는데 들어간 음식물이 분해가 돼서 소화가 돼서 소장에 흡수 상피세포를 통해서 영양이 이제 흘러 들어가거든요.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대사를 이제 일으키는데 물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인체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뵙기에 70% 정도 포함하고 계실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숫자를 다루자면은 20대에 한 70%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체내에 흡수를 하고 마시고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물 생리학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첫 차트의 시프트를 보시면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있고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예측을 해서 이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겁니다, 이제 결론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 어떤 질환이 있느냐? non-communicable, 즉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당면한 그 코로나가는 반대죠. communicable disease죠. 감염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질환은 비감염성이죠. 식구가 걸렸다, 옆 사람이 걸렸다, 같이 생활하니까 내가 걸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쉬프트를 보시면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 2030년까지도 그렇고 이 보시면은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캔서, 암입니다. 암이 얼마나 흔하냐면 아마 가족이나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나는 주변에 암 환자가 전혀 없더라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망 1위가 암이고 사망 2위가 뭐냐면은 심장질환입니다. 사망 3위가 뇌혈관 질환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기서 규정했듯이 비감염성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이 질병의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혈액 오염, 피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질병은 피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생명은 피에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숨 쉬고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혈액의 오염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즉 피의 퀄리티가
그 사람의 건강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이 2030년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 예시를 하고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혈액이 중요하다. 그리고 혈액의 질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물입니다. 혈액이 곧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의 중요성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이런 한탄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에서. 인류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예산을 많이 쏟아본 프로젝트이 지놈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 약 30억 달러를 쏟아부었 으니까 우주개발 이상으로 쏟아부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전자 지도가 나오면, 밝혀지면 질병의 패턴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난치성 질환까지 전부 해결이 될 것이다. 해서 30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질병의 패턴은 나왔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하우투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책임진 책임자가 크레이그 박사였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가. 결국에는 유전자 지도를 우리가 밝히기는 했지만은 결론은 사람의 건강은 생활 환경과 습관에 달려있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루에 맥주 컵으로 가득 채워서 8잔 이상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렇게 있습니다. 네, 저런 분들은 피가 깨끗합니다. 잘 흐르죠. 네. 그래서 뒤에 1.2%라고 하는 탈수의 그 데드라인이 나오지만은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시면은 오늘부터라도 첫째는 물을 마시는 양을 늘리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호모사피언스,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진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지구상에 인간의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을 대체할 액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로지 물 하나예요. 그리고 물은 우리 몸에 결코 저장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나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요. 저는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면 제가 갈증이 나올 겁니다. 목이 마르죠. 왜냐하면 떠드니까 제 몸속에 있는 물이 수분자의 형태로 지금 몸속에서 빠져나가죠. 네. 당연히 구갈 중추에서 센서가 제가 피의 점도가 달라지고 물이 모자란다는 걸 감지를 하니까 저한테 입이 마르게 하죠. 물을 먹게끔 합니다. 이만큼 우리 몸은 전적으로 물에 의해서 좌우될 만큼 절대적인 사람 인간은 결국은 물에 의존적인 생명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몸속 안에 물이 약 보통 성인의 경우 42리터, 그러니까 그 약수터 말통으로 한 2개 정도 이제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물은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은 세포 내부로 존재를 합니다. 크게 3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세포 안에 있고, 세포 바깥에 있고, 우리가 세포 외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존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숫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뇌의 74.5%가 물이다. 뭐 당연하겠죠. 뭐 근육의 75, 뭐 당연하겠죠. 혈액의 83%. 그런데 흥미로운 수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뼈조차 22%가 물입니다. 그 단단한 뼈조차. 그래서 우리 몸이 대부분 이렇게 물덩어리인데, 여기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워러 앤 캔서 해가지고
바로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자마라고 하죠. 저널 오브 메디신. 의학 잡지에서 하버드 대하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적을 해서 조사한 보고서가 여기 써 있는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하고 그 이하를 마신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오랜 시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뭡니까? 하루 6잔 이상 마신 사람은 암의 발병률이 50%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 이하로 마신 사람은 암의 발병률이 2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유명한 이게 저널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암을 이루는 가장 그 기저에 좌우를 할 수 있는 혈액과 세포와 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하니까 물 마시기를 게을리하시는 거죠. 오늘 아마 제가 뭐 위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도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기를 게을리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분이 뭔가 좀 이게 제정신이실까 하는 제가 심한 그 지금 농담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쓰신 글을 봤더니요, 아주 재미난 글이 들어 있어요. 청년들에게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재밌다라기는 그렇고 흥미롭지만은 놀라운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평균을 내봤더니 63세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지금 돌아가셔야 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63세로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청년들이. 뭐 재산관계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냐면은 늙고 병들면은 자식들조차 부담스럽고 성가신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설문조사가 뜻하는 건. 네. 그래서 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게 혹시 헛말, 빈말이 아닐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60대 중반입니다만은 아마 이제는 좀 더 오래 살자면은 자식들 눈치껏 봐가면서 좀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 글을 읽고 최근에 이재영 박사께서 쓴 글에 그런 통계라기보다 그런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소를 금했는데, 자, 그러시면은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꼭이라고 써놨어요. 꼭. 잘났건 못났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경우든 간에 인체는 하루에 2.6리터의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대체할 물질은 지구상에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 국내에 아주 손가락 안에 꼽는 그 제약회사 그 창업주 회장님하고 가끔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32년생이시니까 지금 희수세요. 얼마나 피부가 팽팽하고 곱고 건강하신지 정말 저도 놀래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묻는데요. 당신 제약회사 회장이니까 무슨 뭐 어디 좋은 거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먹는 거 아니야 이런데요. 당신을 보시면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비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뭐 저는 뵌지가 뭐 오래됐으니까 한 20년 됐으니까 잘 알죠. 습관은. 하루에 지금 페트병으로 이 500ml지 않습니까? 하루에 어떤 경우든 4병을 꼭 마신답니다. 그렇게 물이 맛있대요. 운동하고 나서도 마시고, 운동하기 전에도 마시고, 집에 와도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부터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4병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무병장수, 피부가 얼마나 고우신지 저도 놀래요. 88세신데.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 그러십니다. 물이 최고야. 무슨 건강 비결. 물에만 부지런히 마시면 건강해져. 제가 차마 조남까지 못 되겠는데 뭐 이름만 돼도 알만한 우리나라 손가락 하나 꼽는 유명 제약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어 보실 게 그럼 나는 하루에 어느 만큼의 물을 드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뭐 국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또는 대사에 의해서 뭐해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게 2.6리터인데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는 직접 계량을 한 사람이에요. 실험을 하느라고. 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마시는 물로서 1.5리터니까 이 페트병으로 3병은 시도 때도 없이 반드시 마셔야 내가 필요한 정량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정확하게 1.5리터가 소변으로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자기가 마신 양을 계량을 해놓은 다음에 24시간 동안 몸속에서 나오는 소변을 받아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매일 2.6리터의 물이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 연구가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모든 이제 학자들이 인용하는 레퍼런스 정도가 아니라 설명을 하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미국의 피러 아그레 박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고 이온 채널이라고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는 물과 영양소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대사 후의 산물은 찌꺼기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온다. 이랬어요. 그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세포막에는 물만 단독으로 전용으로 드나드는 물끼리 물 통로가 따로 있더라. 그게 증명이 되었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중요하면은 산산보약 성분보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세포 입장에서 물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야말로 VIP 통로죠. 전용 통로를 따로 만들어 두고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자는 분자량이 커서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H2O 물 분자만 들락날락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포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통로라는 거죠. 근데 통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갖고 계세요. 뇌세포만 하더라도 뇌가 가장 중요하죠. 뇌세포의 숫자가 9조 개나 됩니다. 9조. 그러니까 뇌의 85%가 물이에요. 뇌 척수액의 99%가 물이에요. 9조 개나 되는 세포가 뇌세포가 물 전용 통로를 갖고 있는데 주인이 물을 안 넣어줘요. 물을. 그 뇌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치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우리 몸속에 놓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노화의 원인을 크게 설명하라 하면 약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이 원인이 설명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첫째는 산화과정. 우리 인간은 지금 몸속 안에서 아침 지금 여기서 드셨으면은 약 30분 지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몸속 안에서. 산화과정을 거쳐야 영양소를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침에 드신 것이 이 시간쯤에는 뱃속에서 지금 전부 섞여서 개죽이 돼 있을 겁니다. 개죽을 만들어야죠. 분해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피와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결국 뭐냐면 산화 과정이 없이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환원을 시켜야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탈수 현상입니다. 단백질 분자, 세포의 핵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런데 그 단백질 분자 하나가 놀라지 마세요. 7만 개의 물 분자에 쌓여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상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물이 모자르면은 단백질이 손상이 오고, 단백질이 손상이 오면은 유전체에 변이가 오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암세포예요. 이게 변이죠. 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포의 손상이죠, 이제. 뭐, 케미칼, 자외선, 대표적으로 피부가 자외선 받으면 피부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상하죠. 이런 식이죠. 결국에는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과정인데, 이 그래프를 주의 깊게 보시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가 물속 안에 이때가 한 70% 정도 되죠. 갓난 태어난 아기는 85%가 물입니다. 물덩어리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쭉 수분이 이제 줄어듭니다. 50이 넘으면서부터는 급속하게 줄기 시작해서 60이 넘으면은 아주 급속하게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노년이 되면은 체내 수분 함량은 약 5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 함량의 차이는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스가 뭐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에요. 여기서 지금 티, 커피, 알코올 뭐라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호식품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젊은 세대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음료를 마시면은 그것이 수분이 대체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뭐냐면은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이런 음료를 마시면은 마신 양에 플러스 10%가 물이 체내에서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음료를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순간은 갈증이 해소되는데 5분, 10분 지나면 목이 다시 마르죠. 이뇨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죠. 순수한 물이 안 들어오고 음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료라고 하는 것은 뭐 써있지 않습니까?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런 물질이 들어오니까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끌어당겨야 돼요. 갈증이 일어나죠. 이뇨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물이 약 110% 정도 더 소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내 수분 함량은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자, 이제 탈수입니다. 이제 슬슬 뭐 점점 뭐 이제 겁나는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 체내 특히 세포 탈수만 막아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탈수가 가장 무서운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이 모자르면 당연히 찌개가 쫄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고 영양소를 통해서 산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대사 후 산물이 남거든요. 그 대사 후 산물이 전부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일컬어서 산성 노폐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폐물이 축적되죠. 세포에도 축적되고 혈액에도 축적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쌓이니까 집에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보십시오. 냄새 나죠. 썩죠. 염증이 유발됩니다. 염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옵니다. 퇴행성과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 우리 몸에서 오는 대부분의 통증은 탈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중학교 여학생들 생리통까지, 두통, 요통까지. 뭐 이 설명을 드리자면 통증하고 관계는 뭐 뒤에 또 뭐 약간 차트 한 장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하게 하루 종일 설명드려도 될 만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신호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지금 물이 모자르니까 빨리 물 좀 보내달라고 이르는 겁니다. 이르는 거예요, 뇌에다가. 네. 뇌에다가 갈증을 해서 이르죠. 그럼 여기 시상하부거든요. 네. 여기서 조절을 해요. 야, 큰일 났다.
물이 모자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주인이 마셔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오더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리냐고. 야,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소변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바소프레친이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금세 오줌 누죠. 근데 병들, 이게 죄송한데 질병이 있거나 나이를 먹으면 소변을 잘 못 봐요. 탈수 때문에 그래요. 안 내보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다가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야야야, 큰일 났어. 물이 모자라. 1.2%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힘껏 배설물 속에 있는 수분을 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장벽에서 악착같이 물 한 방울이라도 빨아대니까 변이 굳습니까? 안 굳습니까? 그게 변비예요. 제가 단언컨대 변비 환자의 거의 전부는 탈수 수분 부족입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변비는 나요. 제약회사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제약회사 그 회장님도 변비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변비약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장이 고무호수처럼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나오죠. 마그네슘 물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물을 막 빨아서 묽게 만들어서 내보내거든요. 네.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제약 쪽이라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내가 변비다. 그래서 왜 나이를 먹으면은 드시면은 변비가 쉽게 잦아지는가? 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몸에서 갈증이 신호를 해서 뇌에다가 이르면은 뇌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물을 안 마시고 무슨 짓을 합니까? 천연의 약물인 물인데 요 길로 가버려요. 통증 아프잖아요. 노폐물이 쌓이니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가 생기잖아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쌈이 붙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안 가고 요로 가버려요. 그래서 각종 이제 진통제다, 소염제다, 뭐다 이런 걸 찾죠.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 다음에 산성수 더 심각하죠. 이 산성수를 말씀드리자면 또 특정한 업체 제품들을 또 표현을 해야 되어서 제가 극히 꺼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드시지 마세요. 산성수입니다. 산성수에 그치지 않고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황폐화시키죠. 체계 밸런스 균형을 깨버리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몸은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효소가 파괴되고 미네랄이 파괴되고 뭐 이제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산성화. 암세포가 무슨 세포입니까? 라고 의사분들한테 물으면 명쾌합니다, 사실은. 예, 산성세포입니다. 첫째. 그럼 또 무슨 세포입니까? 하면 또 명쾌합니다. 폭주세포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세포 분열이 컨트롤이 안 돼요. 마지막에 또 무슨 세포입니까? 하면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세포입니다. 왜?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산소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산소에 의해서 태워야죠. 그런데 암세포는 전혀 필요 없어요. 산소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끊기면은 세포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능이 있으니까. 세포는 지능이 있어요. 각자 하나하나.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요즘 우리가 AI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포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쭈구리? 산소를 안 넣어주네? 혈액 공급이 부실하네? 가만있어 봐. 그럼 난 살아야겠는데? 산소 없이 그럼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이제 유전자 코드가 싹 바뀌어요. 제가 오늘 빠뜨린 슬라이드에 있는 게 들어있어요. 코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이가 일어나니까 원래 입력된 프로그램이
안 듣죠, 이제. 원래 입력된 프로그램은 텔레미어에 의해서 4주 후에는 꼬리가 잘려나가서 더 이상 분열을 못해서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끝나버렸어요, 이제. 영원히 지금 뭐가 되느냐? 산성세포는. 제임스 본드 아시죠? 007이 돼버려요. 혹시 007 영화 보셨는데 죽는 거 보셨습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네. 무섭죠? 산성화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구체적으로. 곱죠? 손이 곱죠? 뭐 저도 여기쯤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수분의 상실, 탈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세포 안에 66%가 있고 세포 바깥에 26%가 있고 혈관 속에 8%가 있는데 탈수가 지속되면 상습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쉬프트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클레이그 박사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생활 환경과 습관이 지놈 유전자의 코드를 변이다 뭐다 이상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생활 습관이죠.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음료를 마시면은 물이 되겠지 하고 수분이 대체되겠지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화학적인 상태가 당연히 변하죠. 혈액의 점도가 당연히 짙어졌죠. 네. 변하죠? 그러면 이것이 상습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읽어. 아, 그냥 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 보다. 그게 확립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청사진이 코드가 바뀌고 코드가 바뀌면 결국 세포 내부에서 그러므로써 나타나는 탈수가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이렇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만성적인 질환이죠. 특히 통증들 이렇습니다. 비만까지도. 비만도 수분하고의 탈수하고 상실 관계를 보면은 비만은 어디서 오느냐? 탈수에서 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하시도록 묻겠습니다.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체내 수분이 누가 더 많을까요? 마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조직, 근육조직 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가 수분인데 뚱뚱한 분들의 지방질은 10% 이하의 수분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은 큰데 마른 사람이 수분 함량이 많고 뚱뚱한 사람이 수분 함량이 적은데 뚱뚱한 분들은 또 에너지 대사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금세 숨을 차고 뭐하고 하니까 수분 손실이 심해요. 더 쫄아들죠. 탈수가 더 심하죠.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하면은 수분이 남성하고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 수분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왜? 지방 조직이 많으니까. 그게 부드럽잖아요, 여성들은.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으키는 질환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금 이 차트 하나면은 우리가 의학에서 얘기하는 온갖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에너지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영양소라 그러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5가지 영양소 중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에너지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조절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소인데 요렇게 변합니다. 대사에 의해서. 그러면은 당뇨가 오고 피로,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피로가 오죠. 특히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면은. 그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방 물질, 지방산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 혈관계 쪽에 이런 만성 질환이 오고 이제 특히 단백질 쪽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사 후의 물질들이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혈액이나 세포 속에서 남으면은 피가 오염이 되고, 한마디로 세포는 굶고 더러워지는데 세포 바깥은 이런 물질이, 대사의 물질이 넘쳐나가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모세혈관들, 그물망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로 단칼에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속 안이 변해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생긴 질환인데 이걸 어떻게 약물 치료로 뭐로 단칼로 어떻게 명의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대부분의 질병의 대부분은 피에서 시작된다. 기억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바로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어디가 지금 제일 빨갛죠? 모세혈관이? 얼굴이죠. 네. 얼굴의 안면 근육 모든 이 움직임,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의 그 미소서부터 그 미세한 그 미소, 그런 미소로 온갖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이 바로 모세혈관 덕분에 그 미세한 혈관들이 섬세하게 근육을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표정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보시다시피 얼굴이 모세혈관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그 손끝이 민감하죠, 섬세하죠, 뭐 심장은 당연하고 이렇게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피가 맑으니까 아이들은 금세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피가 몰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짓말을 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심지어 돈을 떼어먹어도 눈앞에서 표정 하나 안 바뀌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뻔뻔하다. 그게 뭡니까? 그만큼 피가 더러워져서 모세혈관의 그물망이 막혀버리니까, 피돌기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색이 좋으면 당연히 건강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뭐라고 합니까? 내장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의 피돌기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쯤이면은. 물이에요. 탈수가 일어나서 물이 모자르면요, 이런 일을 저질러요. 세포 안에 대부분의 물이 66%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죠? 세포 안에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넣어주니까, 물은 모자른데 주인이 물을 안 넣어주니까 우리 몸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죠. 모세혈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혈관 안에 물이 끌려나가면은, 주로 이제 칼륨에 의해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상이죠. 큰일 났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기학적으로 내 몸에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장기와 멀쩡하게 내 바디, 몸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뭐냐?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시간에 소모되는 전기가 약 옛날 60촉짜리 전기 보통 다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거 2개 정도예요. 우리 몸에서 약 120와트 정도 사용합니다. 그 중에 20%는 뇌에서 사용을 해요. 노트북, 컴퓨터의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생체 전기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제가 저 휴대폰 충전하듯이 어디 갖다가 이렇게 꼽아요? 플러그를?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릴 때. 어디서 생기지? 우리 몸의 전기가 어디서 생기지?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비밀의 그림이, 이건 비밀도 아니죠. 세포막에 구형, 글로불러 프로테인 해갖고 동그란 구형의 단백질이 있어요. 요게 그 모사도예요. 그러면 요게
회전을 해요. 물레방아처럼. 왜 회전을 하냐? 물이 들락날락 세포막에 들락날락을 하니까 이 구형 단백질이 회전을 해요. 터빈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터빈 역할을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 소디움, 나트륨하고 칼륨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터빈을 돌릴 때 전기 자석 역할을 해요. 자석이 돌면 뭐가 생긴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기본적으로 전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전기는 물론 뼈에서도 만들고 체온을 통해서도 얻지만은 결국에는 물이 세포막을 들락날락하면서 얻어지는 수력 전기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전기가.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수력 때문에 물이 때문에 모자르면은 터빈을 제대로 돌립니까? 전기 생산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에너지, 우리 몸의 전압이 나이를 드시면 떨어집니다. 내 몸의 생체 전기를 풍부히 쓰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냐면은 물을 풍부히 흡족하게 마셔주면 세포를 들락날락하면서 이 구형 단백질을 터빈처럼 돌려주니까 생체 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산삼보약의 좋은 영양소를 찾는 것보다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마심으로써 구형 단백질을 세포막을 들락날락하면서 생체 전기를 일으켜주는 것이 훨씬 활력적으로 우리가 몸이 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은 끓인 물보다는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이분 이 글을 발견하고 나서 한 10년 전에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쳤습니다. 천재발명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까 1.2%가 탈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면 우리가 2% 부족하다는 상업적인 광고 있죠. 2%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물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해져요. 5%가 부족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오느냐. 뇌가 제일 먼저 문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가 부족하면 드디어 그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나서 한 5분이면 와요. 혼수 상태가. 그 상태가 지나서 내 몸속 안에 물이 10%가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10%가 모자르는 양이 체중 60kg일 때 약 6kg가 채 안 돼요. 6리터가 한 5.4리터 정도 되겠죠. 6, 9, 54니까. 우리 몸에서 5.4리터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술적으로 뭐냐. 물은 약 3일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끊으면은 약 5.4리터, 우리 몸의 본인 체중의 10%의 물이 빠져나가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물을 며칠 안 마시면 죽는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 강의는 마치기로 하고 제 보람은 만약에 제 강의를 동의를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당장 테이블에 있는 물부터 완샷을 하시고 저와 같이 완샷을 하시죠. 그리고 자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2% 마지노선이 뭐냐면은 맥주컵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평소에 마시던 내 물 습관 양에서 하루에 3잔에서 4잔을 더 마시세요. 평소 마시던 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서서히 몸속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나이 먹으면 왜 자꾸 몸이 가렵겠어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우리 학교 때 젊을 때는 책장 넘길 때 어떻게 넘겼습니까? 지금은 책장 넘기려면 발로 물기가 말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몸에 물기를 탈수를 하루에 3잔, 지금 드시는 것보다 3잔에서 4잔을 더 드시면 몸속 안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고맙습니다.